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번 시간부터는 이야기가 이제 열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부터 보시죠. 네. A와 B의 두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물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한 물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랬을 때 B가 A보다 더 크거나 이제 물리량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또는 높거나 또는 많거나 아닌 것은 자 5가지 물리량 중에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기에도 요 물의 양보다 요 물의 양이 많지요? 크지요? 질량 큽니다. B가 맞습니다. 그럼 무게는 또 질량이 크면 무게가 또 무거운 거니까 역시나 2번도 B가 큰 거 맞습니다. 3번 이게 온도라는 걸 모른다면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외계인이지 뭐 그지? 온도가 높으네요. 네 맞습니다. B가 4번 정답입니다. 오늘 문제의 정답은 4번. 절대 이 B물의 상태에서 A물의 상태가 바로 열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장 일상적에서도 물리한 사람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제일로 많아서 제가 선택해 본 문제예요. 어느 날 제가 감기라도 걸려서 이렇게 이제 몸져 누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자 이마를 짚어보시고 우리 새끼가 열이 많네 하셨어요. 그때 내가 하고 째려봤어요. 무식하기. 아이고 저기 아주 어머님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죠. 우리 어머님 일제시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리를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도 글쎄요. A가 뜨거우니까 열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랬죠? 네. 많다, 적다라는 것이 바로 내부 에너지예요. 양도 많고 온도도 높아요. 그러면 B는 A보다 내부 에너지가 많다 또는 내부 에너지가 크다고 말해야 되고 열 에너지만큼 내부 에너지도 중요한 열과 관계된 물리량이에요. 그리고 절대 열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마를 짚어보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표현해야 물리를 배웠다고 할 수 있느냐? 바로 뜨겁네, 온도가 높으네, 체온이 높으네. 이제 온도로 표현했어요. 열로 표현해봐요. 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 애가 열이 많이 나는구나. 열 난다 해야 돼요. 반대는 열 받았다 해야 돼요. 열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고 받는 에너지의 개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출입 들고 나는 그런 개념으로만 쓰는 것이 열 에너지예요. 우리 역학에서 힘이 그랬잖아요. 힘은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야. 힘 세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리적으로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힘을 세게 가했다. 주고 받고로 써야 하듯이 바로 열 에너지도 바로 주고 받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이 나는구나, 열을 많이 받았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열 에너지라는 것은 열 에너지의 양, 줄여서 열량이라고 할게요. 열량의 표시 기호는 Q를 씁니다. 어떤 물질이 열을 받았어요. 그러면 온도가 변화되지요. 온도 변화, 템퍼러처예요. 타임이 아니고 온도가 변화되는 원인이 바로 열을 받거나 빼앗겨서. 온도가 많이 변했다는 건 열을 많이 받은 거고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면 열을 많이 빼앗긴 거고 그런 관계가 이제 비례 관계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열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이제 이만큼 변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양인데, 양은 같은데, 똑같은 또 열을 받았는데, 아따, 이게 온도가 조금밖에 안 변했네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온도 변화가 조금밖에 없어요. 열은 똑같이 받았는데 온도 변화가 다르다. 그럼 또 뭔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비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물리량 비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이제 같은 양이에요. 같은 양. 아니야. 같은 양이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데 이건 양이 많아. 이렇게 양이 많아. 뭐 2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열을 주었을 때 똑같은 물일 때 양이 많은 쪽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다 아시죠? 얘 양보다 얘 양이 많으면 크면 바로 얘 온도 변화가 작다. 크면 작다. 크면 작다.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어떻게 엮어? 곱하기로. 그래서 열을 똑같이 받았는데 온도 변화가 작은 놈은 질량이 크다. 온도 변화가 큰 놈은 질량이 작다.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 작다. 반비례 관계이듯이 이건 얘랑 물질의 종류가 다른 거야. 뭐 이건 물이라고 했을 때 이건 기름이거나 무슨 뭐 알코올이거나 등등 물질의 종류가 또한 다른 거야. 그 양은 똑같은데 물질의 종류가 다른 것을 C라는 기호를 쓰고 그것을 바로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열 C와도 반비례 관계. 이게 커서 작다.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등식으로 실험식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C가 뭐라고? 바로 물질의 종류가 다른 비열. 비교한다 비자예요. 비교한다 비자. 예. 그리고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 세 가지 물리량의 곱으로 표현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고받는 열의 양인 거예요. 이게 온도가 아니에요. 온도 변화예요. 온도를 변화시킨 열 에너지의 양.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식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제 물질을 가열을 했더니 이제 가열 시간에 따라서 열을 점점점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온도 변화를 측정했단 말이야. 온도를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A의 온도는 이렇게 변했고 B의 온도는 이렇게 변했다 합시다. 그럼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큰 거예요? 똑같은 열량을 받았을 때 얘는 온도 변화가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기본 물리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요건 질량, 요건 비열.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우리는 요걸 합친 것을 또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비열과 질량을 아예 합쳐놓은 거. 그걸 실제로 이제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열 용량이라고. 용량. 그릇의 크기죠. 용량이 크다 작다. 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온도 변화 곡선을 주고 자, 비열이 누가 더 큰 거냐, 질량이 누가 더 큰 거냐, 바로 열 용량이 누가 더 큰 거냐를 비교하라. 이렇게 A와 B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과는 반비례 관계. 이거 합친 것도 반비례 관계. 그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이 비열도 큰 거고, 비열이 큰 물질, 질량도 큰 거고, 크고 크니까 열 용량도 크겠지요. 그지? 예. 그렇게 해서 A보다 B가 연용량이 큰 거구나. 연용량이 클수록 온도가 더디게 변화되는구나. 예. 그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핵심은 바로 비열. 물질의 종류를 구분해 주는 거. 물의 비열을 1이라고 약속을 했고 다른 물질의 비열을 우리가 다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확보한 비열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는 비열 측정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하니
우선 비열만 따로 이렇게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남겨놓고 요거 두 개 넘어가시면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겠고 주고받은 열량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굳이 적으라 그러면 뭐 단위가 옛날에는 칼로리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식품에 무슨 칼로리가 얼마짜리고 그래서 쓰고 있지만 이제 물리화학에서는 줄을 써요. 여기 에너지 단위 줄을 씁니다. 열 에너지니까 줄, 퍼, 요 질량의 단위 뭐 킬로그램, 그 다음에 요거 온도 변화 도시전. 그래서 물의 비율을 1이라고 약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물 1kg을 1도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양, 열량.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1칼로리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줄로 얘기하려면 이제 그 단위 환산, 수치 환산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자, 그건 1이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그리고 물의 비율을 1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물질을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물과 비교해서 비율인 거야. 물과 비교한 값이야. 자, 내가 어떤 물질의 비율을 알고 싶어요. 이제 쇠토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이걸 알려니까 요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이제 질량을 재봤어요. 그게 100g이에요. 0.1kg 100g. 100g. 그 다음에 물과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물을 떠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물의 비율은 1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1kg을 떠놓고, 그리고 이제 온도를 측정해 놨어요. 온도가 얼마냐면 바로 10도짜리 물이었어요. 10도짜리 물. 10도짜리 차가운 물을 1kg을 준비해 놓고, 이제 비율을 알고 싶은 물질의 비율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이놈을 다른 물 속에 넣고 이제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물의 온도보다 높은 상태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열을 계속 가하면 물 나중에는 20도, 20도, 30도 올라가면 나중에 100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벌벌벌벌 끓지요. 그 벌벌 끓고 있는 물 속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 이 물질의 온도도 100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열적으로 평형이 이루어졌다 한다 이 말이야. 열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얘도 100도짜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뜨겁게 만든 이 물질을 신속하게 빨리 왜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서 열 손실이 빠지면 정확하게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비율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 바로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이렇게 섞으면 이게 이제 100도짜리가 됐어요. 100도짜리가 섞으면 이 열이 솔솔 이렇게 빠져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또 열받기 시작해서 얘는 온도가 쭉 높아질 거고, 얘는 이제 식을 거고, 이건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지고 이동하고, 언제까지 이동하느냐? 바로 두 물질이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의존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고온의 물질이 내준 열과 저온의 물질이 받은 열이 같은 조건, 받은 열이 같다. 예, 이거야. 이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 조건으로 간단하게 산수적으로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온도가 이제 높아져서 이제 13도에 이르렀더니 즉 그 말은 물의 온도도 13도가 됐고 물질의 온도도 13도가 됐다는 거야. 됐지? 됐어. 이제 그러면 준열은 그거겠고 받은 열 그거겠고, 예, 이렇게 산수 등식으로 가볍게 모든 물질의 비율을 다 알아냈어요. 요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질량은 아까 100g짜리니까 0.1kg인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요거 온도 변화 몇 도죠? 100도짜리가 13도가 됐대. 얼마야? 온도 변화가 87도 변했네요. 자, 준 쪽은 물이야. 물의 비율은 1 약속했잖아. 질량도 계산하기 좋게 제가 1k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온도 변화만 알면 되네요. 얼마예요? 10도에서 13도가 변했으니까 3도 온도 변했잖아. 그러면 이 물질의 비율은 얼마다? 8.7분의 3. 8.7분의 3. 약 물의 비율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구나. 작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비율 측정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묻는 문제가 수능에 아주 자주 등장했고 비율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도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도 질문이 등장해요. 그래프로. 참 수능은요, 모든 물리적인 문제 중에서 그래프로 표현하고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과정, 지금 이 비율 측정 과정의 이야기를 한번, 자, 여기 이제 그냥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냐? 좀 이따 나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온도의 변화, 온도. 100도짜리 뜨거운 물질과 100도짜리 뜨거운, 여기 100도짜리 뜨거운 물질을, 그죠? 10도짜리 차가운 물에 섞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온도가 떨어질 거고 물은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까지? 보니까 아까 13도란 온도에서 이제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열쪽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둘 다 13도가 됐다. 이걸 같은 온도가 됐을 때 우리는 열쪽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열쪽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와 같다. 더 이상 열을 주고받지 않는다. 열의 이동은 없다. 이런 뜻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요거 온도 변화 87도, 요거 온도 변화 3도. 그래가 아까 이 식에 넣고 이 물질의 비율이 얼마? 8.7분의 3.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주고 물을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비율의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열은 이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열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또 진행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열 에너지와 비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물리량인데 한번 그냥 딱 운만 띄우고 갑니다. 가지고 있다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핵심은 내부 에너지가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바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아이고, 알고 싶죠? 궁금하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